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온통 관심은 네네. 오늘 딱 두 가지죠. 날씨가 엄청 추워서 네. 만난 사람마다 날씨 얘기하고 네. 네? 또 하나는 곧 나올 텐데요. 속보 나면 네. 바로 좀 자막이라도 처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중국의 GDP 발표를 하고 네. 있는데 뭐 6.8에서 6.9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은 막 7%대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얘기 중국에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오늘 그런 두 가지 정도가 이슈가 되겠는데요. 미국은 놀았지만 여전히 상관없이 유가는 떨어지고요. 네. 그죠? 선물 시장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 비교해서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 2시간 동안의 흐름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일단 뭐 시장에 대한 하면 중국 시장은 그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권 전환했다가 네. 지금 이제 GDP 발표를 앞두고 나서 플러스 0.44%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중국의 GDP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 12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모두 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표,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추가 하락에 대한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쪽이 현재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그 지표에 달려 있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에 대한 쪽은 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팔고 있죠. 거래소가 1,294억, 코스닥이 333억 매도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시장에서 그나마 이제 거래소에 대한 지수를 받쳐주는 거는 삼성전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보게 되면 한 그 2% 상승, 하이닉스 3% 상승하면서 시장에서 대한 반등에 대한 그 지수에 대한 방어 역할에 대한 쪽을 해주고 있고요. 오전장만 하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쪽이 이제 그 강보합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네.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종목군들의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고 시장의 축이 이제 OLED 관련주에 네. 대한 흐름으로 지금 시장에 대한 쪽이 이제 OLED가 가게 되면 잠시만요. 6.8%가 나왔네요. 예, 화면 좀 화면 나오시면 뉴스 네네. 뭐 일단 제 화면 잡아주시면요. 네. 제 화면 잡아주시면 저 블룸버그 뭐 속보 지금 처리해드리고 네네. 있는데요. 이런 방송 없다. 네. 중국의 4분기 GDP는 6.8%로 나왔고요. 네. From earlier, missing estimate 6.9 정도까지 본 사람이 있는데 6.8 나왔네요. 네, 6.8이 나왔는데요. 스토리 디벨로핑 하니까 스토리 앞으로 아직 안 나왔는데요. 뭐 우리나라 뭐 연합뉴스 다 나올 테니까요. 네. 그 중국 시장 리얼타임 한번 봐주세요. 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별다른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네. 보게 되면은 0.4% 정도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외환 시장에 대한 쪽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외환 시장에 대한 쪽, 역외 환율에 대한 시장을 한번 볼 텐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역외 환율 시장 쪽에서도 뭐 크게 4분기죠. 뭐 환율이 뭐 4분기. 이렇게 네. 치고 올라가는 형태, 뭐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아직까지는 네. 감지가 되지 않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약간 지금 보게 되면 GDP 발표 이후에 네. 갑자기 지금 환율에 대한 쪽이 네. 살짝 이제 올라가는 형태, 네. 이런 형태는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급등한다거나 환율이 상승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급등하거나 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지금 보게 네. 되면은 수치가 지금 이제 성장률 전년 대비해서 6.8%, 네. 6.8%가 나왔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연간 소매 판매 증가율은 10%. 그리고 10%? 예, 소매 판매 증가율이 지금 1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네. 11.11%, 네. 11.1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10.7%. 네. 약간 이제 소폭 하회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상황에 대한 지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6.8%가 4분기 나왔는데요. 예상치에 뭐 부합할 수도 있고 뭐라는데 6.9라고 본 사람도 있고 네. 6.8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도찐개찐이다라고 네.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6.9는 2015년 전체로 보면 6.9입니다. 네. 오해하지 않으면 연간으로면 6.9. 그러니까 7%를 예상한 사람이 많았었는데요. 6.9가 나왔고요. 4분기 6.8이 나왔다. 그러니까 6.8은 4분기, 6.9는 2010년 풀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우리 시장 수급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외국인은 어제 3,500억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요. 오늘도 보면 1,337억이 오늘도 변함없이 매도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거가 연기금 좀 사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연기금 지금 손을 놓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어저께 좀 샀는데요. 어저께 셀트론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외국인 오늘 345, 오늘 좀 나름 꽤 많이 팔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닥 시장 오늘 체크 좀 해봐 주시겠어요? 네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늘 또 다시 이제 매도세에 대한 쪽으로 전환이 네. 됐죠. 그리고 네. 연기금이 이제 기관도 역시 100억 정도, 네. 106억 정도가량 이제 매도에 대한 쪽이
나타나면서 네. 시장에 대한 흐름이 지금 상승세에 대한 흐름을 이제 제한하는 이제 마이너스권에 대한 흐름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네.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제약바이오의 선별적인 강세, 물론 뭐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보고서 하나로 뭐 2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지금 OLED 쪽에서는 덕산 네오룩스, 그다음에 네. 지금 보면 테라세미콘 네. 이런 쪽에 대한 강세에 대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테마주에 대한 흐름에 대한 움직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있었던 그 정부 경제 그 업무 보고 네네. 뭐 이런 것들의 영향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뭐 헬스케어, 그다음에 뭐 이런 쪽들에 대한 강세에 대한 쪽에 대한 그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 코스닥 시장의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제 화면 잡아주시기 네. 바랍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 많은데요. 뭐 매일경제 어디 났다, 뭐트 어디 났다 하는데 제가 다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중국은요, 4분기만 보면 전년 동기 네. 6.8% 증가, 생산 GDP를 났고요. 2015년 풀이어는 6.9%다라고. 깔끔하죠? 네, 더 이상 오해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 전체적인 시장관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시장에 오늘 뉴스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정도가 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포스코가 뭐 창립 이래 처음이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적자날 가능성이 크다 네.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6년 연속 연봉이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 언론 보면 이게 마치 무슨 중국 때문이다. 네. 뭐 외국 때문이다. 뭐 글로벌 금융위기다. 딱 얘기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전 절대적으로 그것만 갖고 살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원천적인 것은 현대제철이 들어오면서 독점 구조가 깨졌다. 네. 네, 고로사업의 국돈이라에 따른 냉영 방판의 독점 구조가 깨진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모티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했으면 돼요. 나름 또 열심히. 포스코만 열심히 했으면 되는데 정권 바뀔 때마다 해외에 엄청 갔죠. 네. 특히 지난 정권에 엄청 많이 갔죠. 그리고 또 그 전 정권 때에서 뭐 인사하면 인수막 개떼같이 한 거예요. 상관없는 거. 네. 그게 이제 녹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단독으로 보면 흑자 났어요. 네. 제가 좋다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흑자 나면서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 또 괜찮겠느냐 이거예요, 저는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의구심이 있다. 그래서 여하튼 그런 건 없이 6년 연속 연봉했고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포스코와 더불어서 죄송하지만 디스하는 거가 있는데요. 오늘도 제가 오늘 갑자기 열불이 났어요. 방송하다가. 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방송 열불 났어. 또 누가 또 대한항공 얘기하는 거야. 대한항공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분 삐뚤어져서 말은 바로 하라고. 많이 떨어져서 간지 갖자? 좋다 이거야 제가. 뭐라 그러진 않아. 유가 얘기 제발 하지 말자 얘기야. 유가 떨어져갖고 대한항공 왜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경쟁이 심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작년에 기억나세요? 작년에 11월인가 딱 상장한 날 있죠? 제주항공 상장한 날. 네. 제주항공 날. 8만 원 레포트 쓴 놈 있어. 8만 원인가 9만 원인가 썼던 사람 있잖아요. 네네. 아주 만나보고 싶어, 진짜, 젠장.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3만 원인데. 32,550원인데 오늘 10% 떨어지는데 몰아갈 거니? 그쪽은 도대체 걔네들. 반성할 건 반성하고 가야 돼. 세상을 왜 안 보고 사냐 이거야, 정말. 주식 이거 뭐라는데. 요번에 제주항공 있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주항공 이거잖아요. 제주항공이요. 네네. 오늘 요번에 난리 났죠? 세일하다가. 기억 아세요? 네네. 80% 90% 세일 해갖고 하면 프로모션 하다가 다운됐잖아요, 사이트. 그래갖고 지금도 제주항공 사이트 싹 들어가시면요.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야. 사이트 다운됐죠. 예. 근데 좋다 이거야. 이 프로모션 할 수는 있어. 네네. 할 수 있어. 근데 프로모션 왜 하냐를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일본 가는 공항은 서울에서 가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김포 하네다 있죠. 네. 김포 인천, 일본에서 나리타 하네다 있잖아요. 제일 편한 거는 김포공항에서 하네다 가는 게 제일 편하죠. 네. 일본에는 제가 말씀드렸나? 일본은 제 저비 항공에서 11개인가 뭐 있잖아요. 피치 항공이라고 있어요. 피치가 복숭아잖아요. 맞죠? 네. 복숭아 항공사가 있네요. 2월 27일인가 2월 26일부터 김포 하네다가 아니라 인천 하네다 공항을 이번 처음에 취항하거든요. 그건 엄청 좋은 거, 물론 김포가 그보다 안 좋지만 인천에서 하네다 간다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하네다는 시내에 20분, 나리타에서 가려면 1시간. 비용도 많이 차이 나고. 하네다에서 동경 가는 시내 가는 건 지하철 타고 쑥 가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 쓱 가거든요. 이번에 13만 원에 왕복 때리거든요. 13만 원? 왜 하겠어요?
가격 경쟁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런 판을 이해를 못하고 유가? 정말 죄송하지만 그건 아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좀 보고 주식을 보자. 세상을 보고 주식을 보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특징 한두 개만 더 봐주세요. 시장에서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뭐 잠시 후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메모리 사업부에 대한 투자가 대폭 축소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장에서 특징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손실 때문에 이제 삼성 SDI에 대한 하락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고 네. 전반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제 거래소에서는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농심이라든가 여전히 뭐 CJ 제일제당 뭐 이런 쪽에 대한 강세에 대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 이게 네. 이제 특징적인 흐름에 대한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식음료 쪽에 대한 강세,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여전히 이런 쪽 업종에 대한 쪽에 대한 강세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십니다. 근데 우스갯소리 할까요? 네. 제가 아까 약간 흥분했잖아요. 네네. 네, 그래갖고 위대한 개츠미님 이학령을 국회로 그리고 TSP님이 이학령 교수님처럼 시장을 자명하게 봐야 하는데요. 그랬는데요. 네? 네. 저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어.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숙문중 나무까지 내가 좋아. 승문중 나왔는데. 중학교 내가 좋은 데 나왔어. 네. 근데 대법관이 아니라는 또 단점이 있어. 근데 또 하나 있네. 웃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예비 후보자 등록했잖아요. 전체 37%가 전가 기록이네. 근데 교통법 이런 건 좋아. 이런 걸 뭐 음주운전 할 수 있잖니. 네. 그거 낼 수 있어. 네. 예. 폭력도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뭐 왔다그네끼리 술 마시면 싸우면 그건 뭐 네네.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 상당 부분은 저거예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이니까 그거는 네.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해 있는 수치가 많아요. 근데 대박 뭔지 알아? 뭡니까? 살인 미수도 있다. 살인 미수. 살인 미수도 있어. 저는 이렇게 법을 위반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시다시피요. 네, 살인 미수는 좀 심한데요. 여기 네. 뭐 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자격이 없는 거로.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열심히 썰전이나 나가갖고 네. 그게 빠를 것 같아. 썰전의 뒷코너. 요거를 노리셔서. 뒷코너 가다가 앞코너를 가갖고 저는 불러주는 대로 여당 얘기하면 여당이 얘기하고 네. 저는 그게 없잖아요. 철학이 없기 때문에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 아무거나 시켜주는 대로 불러주는 대로 땜빵으로 하는 거. 진짜 여러분 여기 공식적으로 얘기했지만 올해 목표는 썰전 2부에 나가는 거고 나가보는 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코너 우리 그 나오실 분이 너무나 중요한 분인데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PD님 빨리 좀 불러주세요. 예, 수급상이 오늘 큰 예. 네, 그러면은 좀 미리 좀 하나 보게 되면, 그러니까 2016년도 대통령 업무 보고에 대한 내용에 대한 쪽을 어저께 하신 거? 텐데요. 네, 좀 확인해 주세요. 그 업무 보고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쪽에서 이제 무엇이 이제 들어갔는가에 대한 쪽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와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제 그 먼저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이 문화 콘텐츠 허브에 대한 쪽을 구축을 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죠. 문화 콘텐츠 허브 구축.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류 뭐 행사 연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늘 뭐 SM의 강세라든가 뭐 J 컨텐츠에 대한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이 짜위인가 찌위인가 뭐야 도대체 그치 얘기죠? 네? 찌위 짜위? 쯔위. 뭔 난리 났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그 주시장 근데 그것 때문에 누가 주가가 올라간다 반등한다 뭐 이런 키스트 관련돼서 뭐 관련된 그 키스트 소속사 연예인이니까. JYP? 예, JYP. 그래서 지금 그런 흐름이라면 JYP죠. 그거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밑에 보게 되면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전히 이제 그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창조 융합벨트 얘기에 대한 쪽에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융복합 컨텐츠 제작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한 제작 공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쭉 내려서 보게 되면은 이제 올해 이쪽과 관련된 쪽에 대한 흐름들 지금 이제 그 CES에서도 이게 VR 관련된 얘기에 대한 쪽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쪽을 이제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ICT 융합 의료 기반 서비스. 그래서 이제 한류에 대한 쪽.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한국 그 브랜드 의료 한류에 대한 쪽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한류 의료의 세계적인 브랜드화 이걸 갖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원격 의료와 관련된 기업들 이런 쪽들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오전장의 강세 같은 거는 제약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쪽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하겠다. 그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에 대한 투자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게 왜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첨단 열심히 의료 하겠다니까, 복합단지 내 네. 임상시험센터 건립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민간 협의체에 대한 쪽을 구성하겠다. 그 산하에 높으신 분이 이번에 또 산하 기관장으로 갔잖아, 한 명. 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의료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쪽을 지금 시장에서 이제 목표로 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밑으로 쭉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쭉 나왔던 얘기들,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베트남 FTA 후속 공동 제작, 네. 지금 컨텐츠 관련돼서 컨텐츠 강화 글로벌 네.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외주 제작사 간접 광고를 허용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 프로그램 포맷 수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라든가 음원 뭐 이런 쪽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도 핀테크 얘기는 못 해놓은 거 없어? 여기 나오고 핀테크는 뭐 늘 나오던 거라 네. 뭐 그냥 별거 없고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얘기에 대한 쪽만 지금 남아 있고 뭐 핀테크 산업에 대한 쪽을 뭐 지원하겠다. 네. 뭐 인터넷 전문은행을 출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코너 이로써 마치겠고요. 우리 또 중요한 분이 오셨으니까 네네. 다음 코너 하고 나서 마지막 못한 얘기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놀직구인데요. 오늘은 또 이런 좋은 이슈 놀직구에서 제가 또 가끔 하잖아. 앵커 브리핑 뭐 이런 거 하잖아. 앵커 브리핑. 이거 내용이 정말 좋아. 네네. 근데 제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인데요. 전 세계 행사인데 항상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증권회사들이 이거 레포트를 많이 했거든요. 요 시즌 네. 되면 레포트를 안 내. 왜냐면 자기네 주가 하도 빠지니까 관심이 없죠. 없는 건데요.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인데요. 네, 다보스 포럼이요. 아니 내일도 내일이지만요. 물론 내일부터 하는데 제가 먼저 잡으세요. 쭉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 이 다보스 포럼인데 이게 사이트에 딱 들어서 보는 건데요. 2020년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데 다보스에서 열리는데요.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많이들 아시잖아요. 이제 연차 회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1981년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경쟁끼리 모이다가 경쟁끼리 얘기하니까 우리 돈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야 이제 힘 있는 애들 좀 부르자. 정치권인들도 부르자. 아니면 고위 공직자들 부르자.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대됐고 처음에는 또 유럽끼리만 놀이자래 갖고 처음에 공식 명칭은 유럽 경영자 협의회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럽만 해갖고는 안 되겠다. 미국 형들도 부르자. 아시아 형들도 부르자 그래 갖고 전 세계 엄청 유명한 애들이 모이게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경제인들. 그래서 일정 수준 매출 이상 나온 애들이 열심히 연회비도 상상 초월한 연회비를 내야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SK가 몇 명이 갔다, 누가 간다, 하나가 간다, 삼성이 간다 하면 그동안 열심히 돈 냈겠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정치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대받아 가기 때문에 돈을 안 내지만 나머지들은 이제 항공비 정도 지원받고 나머지 거서 숙박료 이런 거 다 자기가 알아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보시면 공식 의제라는 거는 공식 의제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알아서 쉽게 해서 우리 식기로 보면 정보회의 하는 거고요. 자기들끼리 관심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 의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각종 섹션에 갖고 각종 포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 거냐 이런 걸 따질 뿐이죠. 그래서 형님들이 무슨 얘기 하나 주로 그런 그게 거죠, 관심이라는 그런 거죠. 얘기죠. 그래서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재작년인가 우리 대통령이 직접 가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국의 밤에 갖고 그때 보면 재작년인가 작년에 가셔갖고 또 국수인가 술 마셨다 그래갖고 하루 오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우스갯소리 하는 거고요. 요번에는 정부 측에서 가는 거는 특사인지 뭔지 모르지만 최경환 전 부총리가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장도 갑니다. 박원순 시장도 가요. 또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 초대받아서 갔겠죠. 그래서 이제 가는 거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제 화면 계속 잡으세요, 피디님. 이제 화면 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다보스의 이제 딱 전경이죠. 이게 다보스란 거는 전 안 가봤는데 이제 휴양 도시. 그래서 이름이 다보스라고 이제 붙은 거가 되겠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뭐냐하면 올해 주로 얘기 나올 거를 제가 딱 찍어드리면 올해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제4차 산업혁명의 발전. 이게 핵심입니다. 창조적 파괴. 창조적 파괴를 통한 제4차 산업의 혁명의 발전. 이런 게 큰 이슈거리예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증기기관이잖아요. 네. 증기기관 차이갖고 아담 스미스, 예전에 역사책에 배운 거. 두 번째는 기계산업이죠, 기계산업. 그래서 전기를 활용한 거가 되겠고. 세 번째는 정보기술. IT 혁명, 이게 되겠고요. 이제 4차 핵심 산업이라는 여러 번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얘기 많이 나오던 것 같아요. 2010년경부터. 디지털,
바이오, 오프라인딩의 기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 뭐냐면 파괴적 기술이 핵심입니다. 파괴적 기술. 이게 뭐냐면 기존 기술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짝 이해가 안 되지만 자동차 산업 있잖아요. 자동차 산업. 네. 기존차 산업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력 전달 계통도 있고 핸들도 있고 조향장치 이런 게 많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조향장치가 이제 그 핸들이 필요 없는 거죠. 시대가 올 수 있잖아요. 무인자동차가 되면. 예. 그래서 그게 바로 기존 기술을 파괴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가는. 그러니까 무인자동차 드론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3D 프린터, 나노 및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의 대표적인 파괴적 기술의 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가 핵심이 뭐냐면 예전에는 1차 혁명은 영국이, 2, 3차는 미국이 했는데 4차 산업은 다국이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네. 한 나라가 혼자 독립적으로 가뜨려서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회사가 흔히 얘기해서 콜라보레이션이 할 수밖에 없는. 그게 4차 산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예전에는 1차 산업은 단순 노동, 그죠? 열심히 석탄을 넣어야 되잖아요. 증기기관차에. 2차, 3차는 자본이 더 중요한데요. 4차 산업은 재능과 기술이 더 중요합니다. 재능과 기술. 근데 문제는 요번에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4차 산업은 좋은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갖고 오는 거가 많은 사람이 소외되는 부작용이 핵심이다, 이번에. 그러니까 4차 산업은 어찌되었건 간에 빈부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예전에 자본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능과 기술을 누가 갖고 있느냐, 누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갖고 2차, 3차 시대에는 1차 시대에 상관이 없던 4차 시대에 예를 들어서 주커버그 같은 애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세계 탑 부자 무슨 15위에 들어가고 이런 거가 나오는 거예요. 자본으로 머리를 갖고 돈을 갖고 면 주커버그가 그런 걸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돈을 갖고 구글이란 걸 발전시킨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돈이 됐을 뿐이죠. 페이스북도 막 그런 거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되겠죠. 게임도 네이버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다만 많은 사람이 소외되는 어떤 좀 부작용이 4차 산업혁명인데요.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에 큰 관심이 없는데요. 중요한 거는 로봇, 인공지능, 드론, 바이오 등 이런 것들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거라고 아마 제가 보기에 내일 이후에는 레포트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번 나왔는데 지금 레포트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정신이 없어갖고요. 정신도 없고 이제 시장에서 정신줄 났지 이것들이.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는 그나마 보고서가 좀 나올 텐데. 그렇죠. 이제 기타 이제 드론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로봇, 드론, 그다음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다보스 포럼에 대한 쪽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그 시장에서 어떤 그 팔로우하는 분들이 적어지는 그렇죠. 그런 뭐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다보스 포럼에 대한 쪽도 지금 올해 주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2년 전, 3년 전 주제가 뭐였나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면서 2년 전에는 사물 인터넷이 못하. 그러니까 오히려 2년 전, 3년 전 그때 주제에 대한 흐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실적으로 그 진짜 사업을 이제 펼치는 기업들이 이제 어디에 있나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사물 인터넷이 결국에는 VR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을 좀 말이 나왔겠네. 예. 피디님 말이 나오는데 제 화면 잡아주시겠어요? 제 화면을 잡아주세요. VR 때문에 제가 말씀 제 화면인데요. 이거 네. 죽이지 마세요. 제가 제 화면 돌아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VR의 차세대 VR도 아니다. 이제 매직 립이다리. 이거 한번 보세요. 이성 기술 보세요. 네네. 보셨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매직 랩이랑 회사가 하는 네네. 건데요. 이게 보면 우리 저기 뭐야? 자, 영화 뭐 봤다 그랬죠? 주라기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기술을 밑바탕으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네. VR의 더 다음 단계죠, 이게. 근데 이게 스타트업이라서 돈이 엄청 몰리고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새로운 뭐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물론 디스플레이 조작하는 거 다 필요한데요. 네네. 이제 VR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딱 여러분들의 현실에 와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 매직립이라고 아마 매직립.com이라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이걸 관련된 거 찍어드릴까요? 제가 링크 한번 잡아드릴 텐데 잡아드렸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얼마나 많은 곳에 이게 예전에 영화로 보는 것들이 다 현실화 되는 거지 지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빨리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슈 좀 몇 가지 더 확인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팡 주식, 그건 팡 주식이 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몰라? 팡 주식 우리 지난번 연말에 얘기했잖아. 네, 페이스북, 그러니까 아마존.
차화정 하듯이 빵 주식,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페이스북, 아마존, 그러니까 주가 흐름을 한번 볼 텐데, 페이스북도 어쨌든 간에 이번 달 조정을 피해가지 못했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 넷플릭스는 이미 12월 달 초부터 조정이었고, 그 다음에 역시 그 작년에 좋았던 그 구글조차도 지금 역시 시장에 대한 흐름을 피해가지 못하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빵 주식에 대한 이 조정, 그러니까 이 그 조정에 대한 쪽이 언제 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각각이 이제 한 8%, 10% 정도 하락에 대한 쪽이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술주 하락에 대한 쪽이 만약에 이제 지속이 된다라면,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하락이 된다면 어떤 장기 랠리에 대한 마감 가능성,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이 좀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뭐 기술주 거품까지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제 앞으로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그런 정도에 대한 하락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이 빵 주식들이 이제 그 추세를 다시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의 지금 핵심 포커스로 좀 보시면서 그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이쪽에 대한 흐름들 이것도 체크를 같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빵 중에서도 요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뜨고 그래서 우리 그 클라우드 얘기 많이 할 때 말씀드려요. 빵에서 대학 그리고 새로운 게 나왔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또 어떤 얘기 해볼까요? 지금 2008년보다 위험하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주시죠. 그거야. 왜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2008년에 금융위기가 다시 있다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1998이다 아니다 얘기 많이 하는데요. 또 비슷한 얘기를 보면 이거 한번 레포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레포트는 주보하지 않았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어저께 나왔네 보면 1987년에 주목하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08년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오늘 그거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2008년이랑 1997년 그때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물론 중국이라는 거가 위안화가 고정돼 있던 형사일 수도 있었지만 거의 고정돼 있었지만 중국이 버텼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버텼다는 건데 지금은 버티지 못하고 중국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를 가장 처음에 얘기합니다. 2008년이다 1997년이랑 지금이랑 같다 아니다 하나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더 나쁘다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2007년, 8년까지는 경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추세가 좀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리만 사태를 하면서 훅 꺾였다는 얘기가 나는데요. 지금은 이제 리세션이라는 얘기죠. 특히 미국 기업, 미기업 3분기째 어닝 리세션이에요. 어닝 리세션이라는 건 마이너스 성장인데요. 3분기 연속 어찌되었건 어닝 리세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논리가 지금 2008년보다 더 무섭다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주가 반등의 모멘텀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따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주가 아까 우리 윤정민 전문가는 이제 그게 FOMC 회의 끝나면 좀 뭔가 좀 안정되지 않겠냐 얘기하는데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면 마켓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건데 뭐냐면 어닝 시즌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어닝 시즌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급속히 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5.7% 마이너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눈높이에 대는 기준이 벤치가 훅 떨어진 거예요. 지금요. 5.7, 5.9까지 떨어지고 있고 일부에서 6% 감소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맞추면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워낙 눈높이가 낮아져 있으니 어닝을 맞잡붙이는 실적에 부합하는 정도가 좋을 거라는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올 한 해를 전체를 보면 골드만삭스 얘기 있잖아요.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멘텀 있을 수 있다. 그런 주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메이저 리포트인데 오늘 첫 번째 리포트는 제가 한번 먼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친분은 게 없어요.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죠. 네, 그리고 이분의 성향에 대해서는 뭐 이분은 워낙 경제학이 워낙 펀더멘털에 강하신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뭐 저랑 성향이 맞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업계나 여기서야 저보다 하느님이죠. 네? 하느님인데요. 제 화면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어요. 네이버 있죠, 네이버. 네, 제 화면 잡으세요. 네이버에 보시면 금융 사이트 있잖아요. 금융의 전문가 칼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영익 교수가 어저께 쓰신 것 같아요? 네. 어저께 쓰셨죠. 맞죠? 10월 18일이니까 벌써 조회수가 4,000개, 5,000개밖에 안 나는데 어저께 쓰신 것 같는데요.
내용은 제가 100%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동의하는 건 아니라 글로벌 주가 하락 이걸 이승엽 교수가 저희 채널계에도 가끔 나오시는 걸 알고 있잖아요. 특집이나 이럴 때 뭐냐면 이분은 하는 건데요. 글로벌 주가 하락의 의미에 대해서 쓰셨는데요. 세계 주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중국 경제가 투자 중심으로 고성장을 해왔고 그런 게 쭉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많이 들으셨을 거고 아마 이분이 말하는 어떤 스탠스가 최근에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서 중국의 기업 및 은행의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중국의 기업 및 은행 구조조정이 예상돼서 우리나라보다 어쩌고 좋다 나쁘다. 그 중국 기업 GDP 대비 뭐 부채가 많다 적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되고 있고요. 신흥시장의 주가도 하락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은 그동안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로 주가 급등했는데 미국 기업도 고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주시장의 거품 해소 과정을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선진국 주가도 하락하는 국면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기의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는 어릴 전망이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시청자분들이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부분 중에서 이 얘기가 중요한데요. 중국의 기업 및 은행 구조조정 예상하는데 이 부분은 이분의 지론입니다. 지론. 지론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일본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고 중국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얘기했고 이것은 아마 책 있죠. 이분이 쓴 책이 작년에 나왔고 올해 다시 히트 친 책이 있을 거예요. 제가 책 제목은 모르겠는데 그 책에 나온 얘기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거랑 약간 성향이 다르지만 이분이 쓴 자료 갖고 저희가 대학교 강의도 썼잖아요. 인용했는데요. 이게 결국은 역사적 흐름을 쫓아간다는 얘기고 중국도 거기 예외될 수 없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이 좋다는 얘기 하는데 이런 흐름이 있다는 얘기, 이런 얘기 하는 거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뭐 딴 거 몰라도 이거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 들어가서 바로 여러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는 글이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거는 이 교수가 좀 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환율과 관련돼서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중국이 잠깐 이제 앞에서 언급을 못했는데 지금 해외 투자, 그러니까 1,260억 달러를 해외 투자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시장에서 뭐 자본 유출이 나오네 마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금 보게 되면 비금융 부문에 대한 한정된 투자만 해도 1,260억 달러가 지금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자본 유출을 두고서 이것이 이제 해외에서 빠져나갔느냐인데 사실은 해외 빠져나간 게 아니고 외국에 빠져나간 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투자 자본 유출이 있었고요. 또한 해외 금융 투자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금융 부분에서 유출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은 외국인들에 대한 자본 유출은 거의 없었다 중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상당히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제가 하나 코멘트 드리면 해외 투자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자본 투자 있잖아요. 자본 투자 해외 기업 인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적 시각에서 보면 부동산이거든요. 네. 부동산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돈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예전에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도 부동산 살려 그러면 돈이 어떤 돈이든 막 따졌거든요. 근데 한 4, 5년 전인가요? 워낙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안 좋았기 때문에 오바마 하면서 그 당시에 약간 특별 그런 규정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규정 이름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돈은 그게 얼마죠? 50만 불인가? 50만 불 이상 부동산을 사면 그러니까 영주할 수 있는 권리, 기부전 영주권에 다른 그런 걸 한 적이 있고요. 또 하나가 특정 지역에 보면 돈이 누구 돈인지 따지지 않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돈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맨하탄의 집값이 엄청 폭등하고 샌프란시스코 집이 폭등한 게 그런 요인이 많다 그러거든요. 그때 상당수가 이제 검은 자금 많이 들었고 중국 사람 돈이 엄청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데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그거를 다시 수정해서 돈의 출처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 주장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작년 하반기 때 이제 자금 유출냈던 거.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맨하탄 오는 게 그때라니까 작년. 이 부분에 대한 쪽이 이제 중국의 자본 유출이 아닌데 시장에서 이걸 갖다 이제 과도 확대 해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비 죽이기? 예, 좀비 죽이기. 최근에 보게 되면은 두산 인프라코, 두산그룹주들에 대한 주가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하락을 하는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 그죠? 잃어버린 10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구조조정에 대한 쪽에 매달리는가에 대한 쪽에서는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쪽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제 구조조정을 제대로. 잃어버린 20년이 또 10년은 또 뭐냐? 뭐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몰라. 구조조정을 이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기업
그 구조조정 촉진법, 그다음에 원샷법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대우조선해양 사태 이후 정부 정책 기조가 한계 기업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라는 네. 방향에 대한 쪽으로 돌아섰고 지금 이제 글로벌 전반적으로 한계 기업에 대한 이슈가 대상이 되고 있어서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남아야지 반등에 대한 쪽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네. 살아남는 기업에 대한 쪽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의 전략은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넘버원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넘버원 전략에 대한 쪽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버원이 아니고 올리원이 돼야 된다. 올리원? 예, 올리원이 돼야지만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 보고서의 내용인지 제가 다른 보고서에서 본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지금 올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1등 그 만약에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뭐 네. 이런 얘기 하죠. 친구가 실직하면 경기 둔화. 네. 그러니까 이웃이 실직하면 경기 침체, 네. 내가 실직하면 공황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당장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1등 기업과 상위사 중심으로 재편이 된다. 그래서 이제 올리원이 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쪽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이제 중소형 철강사들 이제 그 설비 폐쇄 이런 쪽에 대한 쪽이 좀 나타나야 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건설사들에 대한 정리 대상 명단이라는 것들이 막 쫙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그래요? 예, 이런 것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건설 영세 업체들,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만 6만 개가 있다는 나라니까 상시 구조조정 체제가 불가피해졌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현대산업, 한토신, 그다음에 이제 대림산업과 같이 마켓쉐어 확대와 업태의 전환의 기회 활용이 가능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해서 슬림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조선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유명무실해졌다. 그죠? 구조조정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올리원 기업만 살아남는 구조로 가겠다. 갈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 그러니까 조선업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올리원만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업에 대한 그 구조조정에 대해서 올리원이 살아남는다라면은 네. 그 기업은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나오는 얘기 중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쪽을,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그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게 유행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퀄리티 종목들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치주가 그게 아니고 한투에서 얘기한 거야 처음에. 예, 한투에서. 밸류가 아니고 들고 다닌 증권사 한국투자증권에서. 예, 그러니까 밸류가 키움 형님들 안 하고 예. 빠져갖고 이것들. 그러니까 밸류 주식들이라고 해갖고 장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밸류라는 말을 쓰기가 좀 뭐한지 그 중에서도 괜찮은 것들.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쓴 거야 이것들이. 예, 그래서 퀄리티 주식이라고 해갖고 퀄리티 주식. 이 퀄리티 주식에 대한 쪽을 사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퀄리티 주식에 대한 쪽에 대한 그 것들도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퀄리티 기업에 대한 쪽들 어느 쪽에 대한 쪽이 살아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59페이지짜리거든요. 네. 내용은 59페이지짜리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올리원만 살아남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1등 기업 중심에 대한 그 퀄리티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시장에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 업종들 우리가 이제 산업재 섹터에 대한 쪽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당장 이렇게 크게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구조조정 이슈만으로 주가가 움직이기에는 쉬워 보이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1분이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네. 하여튼 뭐 건설이건 뭐건 간에 소재주나 이런 것들이 반등하는 건 좋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 소재주의 큰 모멘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요. 1대1로. 대한민국은 1대1로 하나밖에 없거든요. 1대1로 해갖고 정말 아시아 큰 인프라판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그 얼마 될지 모르죠. 규모가. 지금 최소 8천억에서 지금 중국에서 6조 달러, 8조 달러까지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정말 딱 이거거든요. 3.8% 지분만이라도 가끔은 생큐 중에 하나님 생큐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1대1로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도 그 차관 협상하고 뭐하고 뭐 하려면 네. 발주되려면 네. 한 2년에서 3년 남았다. 아니 그러니까 2년이고 3년이고 다 좋다 이거야. 10년 걸려도 좋은데. 네네. 문제는 그 모든 결정을 돈을 아무리 많이 냈건 간에 우리가 못하는 25%의 4분의 3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뜻에 달렸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1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